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앞에서 얘기를 했죠. 여야 지도부가 이제 설 기성인사 갔는데 이 현장 소리를 같이 들어보시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다녀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이 나라 걱정하지 않고 정치권이 여러분을 위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eace 평창! 평창 올림픽, 평창 올림픽, 평화 올림픽,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가 시작되는 그런 올림픽이 되어서 우리 국민 모두 다가 희망을 갖는 그런 설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고난은 많으시겠지만 설날만큼은 온 가족이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무술년이 무슨 일이든지 술 먹고 화내는 해가 아니라 무술하듯이 싸우는 해가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술술 풀리는 그런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차례로 김성태 원내대표, 추미애 대표, 유승민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목소리 쭉 들어봤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전부터 서울역이 상당히 이제 붐비는 상황이었는데 오후 접어들면서 기성객들이 대거물어서 혼잡한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네. 방금 들은 소리 중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 서울역은 아니고 국회 앞에서 이제 인사를 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이제 서울 고속터미널도 오후 접어들면서 기성객이 본격적으로 이제 몰렸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18일까지 총 3,274만 명, 하루 평균 655만 명이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직접 스킨십을 가질 기회를 또 정치권이 놓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다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여기서도 언론과 좀 마찰을 일으켰는데 자신들이 야당이 되다 보니까 경력이 일천한 기자들이 취재를 하러 와서 좀 질문의 품격이 낮아졌다. 품격 있는 질문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역에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소속 회원들이 농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소식도 좀 전해주세요.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제 교통 편의를 확대해달라 이런 요구를 내걸고 이제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장애인들의 이런 요구 매 명절마다 되풀이되고 있는데 개선 속도는 아주 더딘 상황이죠. 네. 기차의 경우에는 KTX 편당 장애인석이 최대 3석 정도인 것이고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의 경우에는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버스가 아예 없는 실정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시내버스의 경우에도 저상버스 평균 보급률은 19%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매 명절마다 이렇게 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겁니다. 그 현장에 나간 정치인들이 이분들도 좀 만났습니까?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하고 바른미래당 유승민, 박주선 공동대표가 같이 대화도 하고 격려도 해오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좀 특이한 이런 광경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특별점검차 서울역에 방문한 자리에서 이 회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뭐 화이팅도 외치고 이런 좀 좋은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이 회원들은 이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85일 동안 점거를 하다가 어제 농성을 풀기도 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서울역 농성에서 이 요구를 같이 내걸기도 했는데 내일까지 이제 서울역에서 농성을 이제 지속한다고 하는데 최소한 이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수준까지는 좀 장애인 권리 보장에 정부가 특별히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주무장관이니까 화이팅만 외출 게 아니라 그렇죠. 대책을 세워서 실행을 해야죠. 맞습니다. 예. 다음 뉴스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면서 대북 특사로 누가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설왕설래가 지금 오가는 상황입니다. 최근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면 남북 정상회담 성사까지 지금 바라봐야 되는 이 대북 특사의 임무 그야말로 막중한 것인데요. 네. 언론은 일단 1, 2차 남북 정상회담을 마크해서 주도한 경험을 갖고 있는 서훈 국정원장이나 이 대북 공식 라인으로 볼 수 있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특사로 임명될 가능성을 지금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외에도 2000년도에 대북 특사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정상회담 관련 담판을 지은 경험을 갖고 있는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이 직접 내려왔다는 걸 고려해서 대통령과 공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보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는 모양입니다. 예. 다만 청와대는 언론의 이런저런 예상들에 대해서 아직 고려해야 될 변수가 많아서 속도를 낼 상황이 아니다. 너무 앞서가는 보도를 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면서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특사가 바로 갈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군사 실무
회담, 뭐 인도적 지원, 뭐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그런 국면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1월달에 군사실무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뭐 남북 간의 대략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걸 좀 준비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같고요. 게다가 이 대목은 미국의 태도가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북 특사를 논의하기 전에 일단 대미 특사를 보내서 어떤 그 대북 접근법에 대한 어떤 합의나 이런 것들을 이뤄야 된다 이런 주장이 이제 보수 언론 중심으로 제기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예. 오늘 또 유승민 바른미래당 동동대표가 바로 이 주장을 해서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뭐 보수 쪽뿐 아니라 정세현 전 장관 같은 분도 지금 대미 특사 필요하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것이 확실한 그러니까요. 상황이죠. 예. 또 인도적 지원 이 경우에도 이제 지난해 9월달에 800만 달러를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이미 의결해 놓은 상태고 이 집행 시기를 조율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와 관련 오늘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단의 남북협력기금 28억 6천만 원을 이제 지금 현지 체류비 등으로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게 인도적 지원 및 교류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의결한 액수보다는 실제 집행 액수가 한 60%에서 70% 수준에 이제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럴 상황인데 다만 이제 지금 뭐 규모가 이 북한에서 내려온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다음 뉴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인데요. 증거인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 및 배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입니다. 이병모 국장은 특히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를 받고 지난 12일에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검찰은 이병모 국장이 파기한 자료 대부분을 지금 별도의 경로로 확보를 해서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하. 일부에서는 이 자료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의혹을 규명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재산이 많아서 그런지 재산 관리인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또 한 사람도 또 구속영장 청구된 상태죠. 어제 이른바 금고지기 중 한 명으로 불린 이영배 금강 대표에 대해서도 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상태인데요. 예. 이영배 대표는 금강을 통해서 7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대주주인 SM이 인수한 회사로부터 수십억 원을 빌리는 방식으로 100억 원가량을 빼돌렸다. 이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금강은 다스의 협력업체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 씨의 배우자 권영미 씨가 지금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금과나 다름이 없는 회사다.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또 이영배 대표는 도곡동 땅 매각 및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의혹으로도 과거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어서 더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다스 소송비 삼성이 대납했다는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당시 소송 비용 대납 과정에서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이건희 회장의 오른팔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이름이 이제 나오고 있죠. 이학수 전 부회장은 최근까지 해외에 머물고 있었는데 귀국을 해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은 내일 이학수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계획인데 내일 지금 뇌물공여 혐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이 뇌물공여 혐의라는 건 결국 공무원이 연관됐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설이 지나면 참 많은 것들이 밝혀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어제 1심 선고에서 징역 20년형을 받은 최순실 씨가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하기로 했답니다. 항소.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 측의 이경재 변호사는 유죄 부분에서 법리호에 사실오인에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까지 포함한 항소장을 오늘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제 이경재 변호사가 선고 직후에 재판을 소기에 경일기였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단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항소심 과정에서도 반드시 이제 이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특히 판단이 달랐던 부분인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한 증거 인정 부분 이게 이제 그 확실한 문제가 또 될 수 있겠죠.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수석도 오늘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신동빈 회장도 항소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변호인단이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조만간 항소한다는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롯데는 경영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서 신동빈 회장의 측근인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을 중심으로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 판결을 계기로 형제간 싸움에 다시 불을 붙는 분위기라는 건데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선고 직후에 신동빈 회장의 즉시 사임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회장 해임까지 지금 이 사회가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